어르신들, 여기 자리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부산 시니어 클럽 회원님들을 위한 고급 피크닉 행사라서요.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날선 목소리가 들리자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다. 옆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부산의 해안가, 공원 한쪽, 화려한 플래카드와 간이 무대가 설치된 행사장은 시니어들을 위한 단체 나들이 장소였다 하지만 그 장식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그저 조용했고 갈 곳을 잃은 듯 머뭇거렸다. 저기, 우리도 시니어 회원 맞아요. 부산복지관에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행사 스태프의 시선에는 의심과 깔보는 빛이 그대로였다. 어머님, 혹시 회원증 같은 건 있으세요? 지금 명단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복지관에서 소개받고 직접 신청서도 썼는데 여기 초청받았다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가까이서 보면 그의 깔끔한 체크무늬 셔츠와 약간 낡았지만 잘 닦아놓은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어도 태도만은 단정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원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쪽 줄로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 스태프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다른 곳을 가리켰다. 주변에 있던 몇몇 다른 어르신들이 두 사람을 흘끗 보더니 수군대기 시작했다. 에이, 저런 분들도 오는 거야? 이 행사는 나름 높은 연령층에 맞춰서 준비한 VIP 행사라고 들었는데. 그러게, 차림새가 좀 잘못 들어온 거 아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꼭 잡았다. 그의 곁에는 마흔 무렵으로 보이는 딸이 있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었나?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짓으로 딸을 제지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때 또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 눈썹을 치켜세웠다. 여기서 서성거리시면 길 막히니까. 빨리 확인 후에 안 되면 그냥 돌아가 주셔야 해요.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 관리가 엄격하거든요.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 행사. 부산 시니어 클럽 봄맞이 피크닉 맞나요? 저희도 초청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 길에 깜빡 놓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초청장 없으시면 곤란합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는 외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좀 더 선별된 분들을 모시는 자리예요. 아마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 주위 사람들 중 몇몇은 저분들은 제대로 가입했나? 그런 리스트 없을 텐데. 하고 조용히 떠들었다. 딸은 얼굴이 달아올라서 뭐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꾹 참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행사를 주최하는 직원의 태도나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을 견디면서도 상대적으로 담담해 보였다. 아, 예. 여기서 나가야 한다면 나가겠습. 근데 혹시 명단 다시 한 번만 꼼꼼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차분히 제안했다. 직원은 말은 듣는 척했지만 귀찮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참. 명단이 워낙 길어서요. 일단 한쪽에 기다려주세. 나중에 가능하면 다시 불러드릴게요.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이번에 바다를 좀 보려고 그리고 부산의 봄바람을 맡으려고 왔는데. 참,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딸이 행사가 열리는 공원 구석으로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엄마. 일단 여기서 좀 앉아 계세. 나중에 명단 문제 해결되면 들어갈 수 있대. 그래, 고마워. 바람이라도 쐬고 있자꾸나. 경치라도 보면 좋지 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조금 애틋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근데 어르신들 혹시 이동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곁을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가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별다른 친절함이 없었다. 그냥 규정상 물어보는 듯한 기계적 태도였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 다니면 되니. 할아버지는 무심코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다. 여러 대의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스태프들은 작은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중 한 대의 버스는 시동을 걸었다. 껐다를 반복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영 이상한데.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버스,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할머니가 따라 시선을 주차장으로 돌렸다. 예전엔 나도 공장 쪽에서 일했지.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겠는데. 아마 엔진 안에서 압축이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냥 운전만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세요? 예전에 기계 설계 일을 좀 했었죠. 나중엔 운전도 병행하게 됐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가끔 버스 운전 도와주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스태프들이 무대에 올라 개회식을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은 생수를 나누어 마시며 앞으로 있을 공연과 식사 일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진 채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행사 사회자의 목소리를 흐릿하게 들을 뿐이었다. 자, 다들 부산 시니어 클럽 봄맞이 피크닉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크리에이션, 맛있는 식사, 그리고 바다 전망까지 마음껏 즐겨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조금 소외된 기분이었다. 다른 행사 담당자에게 계속 질문을 했지만 잠시만요, 곧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던 중 안내방송이 들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 3번 버스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운행이 어려울 것 같습. 혹시 3번 버스 탑승 예정이셨던 분들은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시선을 들어 주차장을 바라보았다. 버스 주변에서 기사가 잔뜩 땀을 흘리고 있었고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저거 꽤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다. 가서 도와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약간 쑥스러운 얼굴로 뒤통수를 긁었다. 일단 내가 뭘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요. 그래도 예전에 기계 엔지니어링 일 좀 했으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딸이 곧장 나섰다. 아버님, 제가 같이 갈게요. 혹시 다른 스태프들이 뭐라 하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고맙네. 아니, 점검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동이 안 걸려서. 이건 장비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운행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어르신들 이동해야 하는데. 한 스태프가 할아버지와 딸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바쁘니까. 여기 접근하지 말아주세. 적절한 자격증이 없는 분이 손대면 문제가 커집니. 딸이 빠르게 답했다. 아버님이 예전에 기계 쪽 일하셨어요. 그냥 간단히 점검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에이, 그런다고 고쳐지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김에 잠깐 봐도 상관은 없겠죠. 스태프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버스기사는 부정적인 표정으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솔직히 이거 정비소 불러야 해요. 어르신, 괜히 손대다가 더 망가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모자를 벗어 들었다. 제가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상태만 좀 보겠습. 버스 엔진룸을 열고 살펴보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졌다. 몇 가지 배선을 확인하고 엔진 오일 상태도 가늠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작은 공구가 필요한 듯 딸에게 부탁했다. 저기 혹시 작은 스패너나 드라이버 같은 거 구할 수 있나 물어봐 주겠소. 딸이 스태프에게 부탁하자 스태프가 난감해하며 정비 도구 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호스 연결부를 조정하고 몇 군데 조여지지 않은 나사를 돌렸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며 수군댔다. 저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대? 시간 낭비 아냐.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차분하게 손을 움직였다. 한편 행사장 안쪽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4번 버스 쪽에 탑승 예정이었던 한 어르신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었다. 인솔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여기 의료진 안 계십니까? 의사나 간호사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만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아까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재빨리 일어나 환자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딸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주차장에 가 있었으므로 할머니는 혼자였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목소리에 스태프가 인상을 썼다. 이런 응급 상황은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 혹시 의사 자격증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했다. 의사는 아니지만 약사로 오래 일했어요. 기본적인 응급 대처 정도는 할 수 있을 게다가 저 환자분 증상이 혹시 당뇨로 쓰러진 것 같은데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환자, 할아버지의 맥과 호흡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물었다. 환자분, 혹시 평소에 당뇨 있으셨어요? 쓰러진 할아버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힘겹게 끄덕였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냈다. 급하게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탕을 녹여 드셔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긴급 처치용 포도당이나 인슐린 패치 같은 거 소지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어르신의 지갑이나 약 파우치를 뒤져본 스태프가 어떤 주머니를 찾아냈다. 그 안에 작은 포도당 정제가 들어있었다. 여기. 이거 맞나요? 예, 얼른 혀 밑이나 뺨 안쪽에 넣어드리면 돼요. 그러는 사이 할머니는 환자의 땀을 닦아주면서 시원한 물도 살짝 입안에 적셔주었다. 딱 입안에.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혈당이 아주 위험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태프 중 한 명이 상황을 보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니 그냥 앰뷸런스 불러야 하는 거 아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답했다. 물론 구급차도 불러야죠. 그런데 혈당 저하가 심할 때는 즉시 당을 공급해서 의식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예요. 일단 이 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동하면 됩니. 몇 분 뒤. 환자 할아버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어디? 난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다. 혹시 점심 식사를 제때 못 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복용약이 있으시면 오늘 빼놓지 말고 꼭 드셔야 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스태프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와, 저 할머니가 약 사셨다고. 진짜 능숙하시네. 이게 그냥 운 좋게 맞춘 게 아닌가 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분은 왜 여기 와 있나? 초청장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고 수군대던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응급처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주차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마침내 엔진 정비를 마무리하고 버스 기사에게 말했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실래요? 버스 기사는 반신반의하며 시동을 걸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엔진이 돈 것 같았지만 곧 일정한 소리가 유지되며 출렁이던 RPM이 안정됐다. 스태프와 기사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시동이 제대로 걸리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공구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밸브 쪽 연결이 헐거웠고 어딘가 오일이 살짝 새는 부분도 있었어요. 임시 방편으로 조치만 했으니 나중에 정비소 가셔서 확실하게 수리받으셔야 합니. 그래도 오늘 운행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스태프들이 소리를 높였다. 아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정비 관련 일 하셨었나요? 딸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신 답했다. 아버님이 옛날에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30년 넘게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운전을 곁들여서 하셨어요. 그래서 버스나 자동차 엔진 쪽은 꽤 익숙하세. 그때 한참 행사장을 보고 있던 다른 스태프가 달려왔다. 3번 버스 고장 해결됐어요. 지금 4번 버스 쪽에서 응급 환자가 나와서 난리예요. 할아버지와 딸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응급 환자라니 무슨 일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당뇨 쇼크 비슷하게 쓰러지셨다는데 다행히 한 할머니가 바로 조치해 주셨대요. 지금 호전돼서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누가 그렇게 조치하셨는데요? 딸이 급히 묻자 스태프가 대충 손을 휘저었다. 글쎄요, 해내 어떤 할머니셨는데 약국을 오래 하셨다고 하던데요. 혹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왔던 분인가? 딸은 바로 깨달았다.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약국 운영하셨거든요. 할아버지와 딸은 놀라 달려가기 시작했다. 행사장 한가운데로 돌아오자 바닥에 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환자 할아버지는 상태가 한결 나아져서 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이 간단한 검진을 진행했다. 이제 좀 안정적이십니? 적절한 당 섭취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어요. 구급대원은
할머니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르신 응급처치가 상당히 정확하셨네요. 옛날에 의료계통에서 일하셨나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의사는 아니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분들 약 조제하고 건강 상담을 자주 했을 뿐이에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하죠. 조그만 착오가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아주 빠른 대처 실습 곁에서 스태프들이 당황해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행사 시작 전까지는 초청 대상이 맞나? 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던 태도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특히 처음에 여기 VIP 행사예요. 그냥 나가세요라고 했던 직원이 계속 주변을 맴돌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참석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찾으며 뛰어왔다. 저 혹시 이분들이 김성준 어르신하고 이정자 어르신 맞나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는데요. 제 아버지 성함은 김성준, 어머니 성함은 이정자세 설마. 여기 보세 예전에 어떤 잡지 인터뷰 기사인데 자동차 부품 명장 특집에서 김성준 님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의 휴대폰을 둘러봤다 오래된 기사 스캔본처럼 보였지만 확실히 김성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 대기업 부품 설계 전문가로서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김성준이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아니, 이런 분이 버스를 고치셨다고?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유명하셨다는데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단숨에 반전되었다. 그리고 누구는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이름이 이정자. 예전에 부산 광안리 근처에서 꽤 유명했던 약국이 있었는데 그곳 약사님도 이정자라는 분이셨어요. 설마 그분은 아니겠죠? 하고 소리쳤다 한 어르신이 그 말에 무척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그 약국 나도 잘 알아. 거기서 내가 당뇨약이랑 혈압약을 꾸준히 지어 먹었거든. 그 약사님이 참 친절하고 복약 지도도 꼼꼼히 해주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약국 문 닫았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 약국 운영하던 사람이 맞아요. 건강 문제도 있고 집안 형편도 있어서 몇 해 전에 정리했는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 이 말을 듣고 주변 어르신들과 스태프들은 더욱 놀랐다. 평범해 보이던 이 두 사람이 사실 부산 지역에서 기계 분야와 약학 분야에 각자 깊은 경력을 갖고 있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특히 처음에 두 사람을 몰아세웠던 스태프들은 더 난처해 보였다. 아까까지는 VIP 행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초청받은 게 맞냐며 반신반의했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럼 정말 초청 대상이 맞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행사장 리스트에 간혹 누락된 분들도 있나 봅니.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 김성준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다들 바쁘셨으니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버스 문제도 해결됐고 환자분도 안정되셨다니 다행입니. 이정자 할머니 역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저 받아보면서 봄나들이 좀 하겠다라고 왔을 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행사가 잘 진행되면 됐죠.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겸손함에 행사 관계자들은 오히려 더 죄송해 보였다. 주최 측의 대표격인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연신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두 분께서 이렇게 귀한 도움까지 주실 줄은 몰랐습. 초청 명단에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관리가 미흡해서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 그곳에 있던 여러 스태프들이 서둘러 사과했다. 버스 문제로 사고 날 뻔한 거 김성준 선생님 덕분에 큰일 안 났습. 정말 대단하세. 약사 선생님. 아니 이정자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분도 위험했을 텐데. 이런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제대로 모셔야 했는데 죄송해요. 주변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사고 다 막았네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는 칭찬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행사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을 못마땅하게 보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뀌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후련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새삼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완전히 분위기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몇몇 스태프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 행사는 원래 외부인을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는 행사인데 하고 중얼거렸고 행사를 기획한 매니저는 체면을 세우느라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다가왔다. 어르신들께서 과거에 훌륭한 일을 하신 건 알겠지만 지금 이 행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해서 규정상 초청 대상 외에는 참가가 어렵거든요. 공식 사과를 해놓고도 규정이나 방침을 이유로 완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다른 스태프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니 매니저님, 이미 초청 명단에 있다면서요. 아까부터 확인이 지연된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명단에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초청장을 안 가져오셨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도 일단 제대로 절차를 밟으셔야.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다시 퍼졌다. 일부는 규정도 규정이지만 저 두 분이 직접 버스도 고치고 환자도 살리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거들었고 매니저는 점점 곤란해 보였다. 그때 복지관 담당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행사장으로 달려왔다. 아, 여기 계셨군요. 김성준 어르신, 이정자 어르신. 제가 아침부터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못 받으셨다고 들었습. 그래도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행사 측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해지지 않았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담당자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스태프들과 주최 측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이고, 저희가 어르신 두 분께 너무 결례를 범했습. 앞으로 행사 내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김성준 할아버지는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 규정도 있고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없으셨을 텐데요. 저희도 초청장 같은 걸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깜빡했으니까요. 이정자 할머니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괜찮아요.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 저분 당뇨 환자분은 곧 괜찮아지시겠죠.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동해서 혈당만 다시 체크하면 돼요. 목숨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모두가 안심하는 기색이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매니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은 두 분께 식사 자리나 구경 코스를 더 편하게 안내해 주려고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까칠하게 굴던 이들도 이제는 상냥한 태도로 돌아섰다. 어르신들, 저희가 실례 많았습. 잠시 후에 중식이 나오는데 가장 전망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거나 다른 불편 사항 없으세요? 김성준 할아버지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겠습.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세. 이정자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게요. 저희는 그냥 바닷바람 쐬면서 도시락 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스태프들은 죄책감이 큰지 꼭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연신 부탁했다.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 기사 찾았다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업적을 자랑스럽게 읽어주기도 했고 할머니가 운영하던 약국에서 도움받았었다며 반가워하는 어르신들도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딸은 곁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주목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삼스럽게 감동했다. 나만 알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면을 이제 다른 분들도 알아봐 주시는구나. 같이 행사에 참석한 다른 여러 어르신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건넸다. 할아버지, 그럼 예전에 어떤 차를 설계하셨나요? 신문 기사로도 나오셨다고 하던데. 이정자 할머니, 그 약국은 작았지만 항상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두 분은 과거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조용히 대답했다. 자신들을 뽐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일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거나 약국은 장사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동네 분들 건강 챙기는 게 좋아서 했어요. 라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시간이 흘러 행사 하이라이트인 바비큐 파티와 함께 공연이 시작되었다. 매니저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크게 외쳤다. 오늘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십습버스 고장도 해결해 주시고 긴급 환자도 구해주신 우리 김성준 어르신, 이정자 어르신께 다 함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두 분도 박수 소리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공연장 앞자리에 앉은 스태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다른 어르신들도 덕분에 큰 사고 안 났어요 하고 잇따라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매니저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사실 초청장 문제 등으로 두 분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단 관리부터 더욱 철저히 하겠습. 혹시 실수로라도 저희가 무례하게 대했다면 정말 사과드립니. 그러자 김성준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아이고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데. 죄송합니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 덕분에 엔진도 간만에 만져보고 이렇게 좋은 날 바다도 보고 감사하네요. 할머니 또한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무대로 나섰다. 저도 특별한 건 아니고 예전에 약국 운영하면서 당뇨 환자들 자주 뵈었어요. 다행히 약간의 응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 두 분이 정중하게 말하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다시 박수를 쳤다. 매니저와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행사를 주최했던 측에서는 두 분에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딸도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김성준 할아버지와 이정자 할머니는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듯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식사 후에 바다 구경이나 다른 일정 있으시면 저희가 차량 지원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운전은 제가 더 편해요. 사실 오늘도 제 차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큰 호의를 받으면 우리도 부끄럽음. 옆에서 딸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은 평소에도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세. 사실 제가 모시고 온 건데 조금 늦어서 초청장 문제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다들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행사 관계자들은 거듭 사과하면서 혹시 행사나 여행을 가면 꼭 먼저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더 잘 대우해드리고 싶습. 정말요. 그러자 이정자 할머니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물론 옛날에 약국할 때는 정신없이 바빴고 남편도 회사에서 야근하며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에요. 김성준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노력도 많이 했지요. 큰 프로젝트도 맡아서 완수해보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게 후회스럽기도 합니.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냥 소박하게 지내는 걸 선택했어요. 매니저가 물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굳이 계약직 버스 기사나 운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선 운전을 좋아하고 어르신들 모시는 게 즐겁습.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돈이나 명예 같은 건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정자 할머니도 그 말을 이어받았다. 저도 약국을 정리한 뒤로는 집에서 손주들 돌보고 이웃 어르신들 약 챙겨드리는 정도로만 지냈어요. 크고 번듯한 약국을 다시 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제가 편안하고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말을 곱씹었다. 일부는 여전히 그 정도 능력이면 더 유명하게, 더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두 분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식사 후 매니저는 정중하게 물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저희가 이미 두 분을 판단했더라면 아까처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용서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자리에 모이는 모든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외모나 가진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맞는 말씀입니.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고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대하려고 노력하겠습. 그리고 매니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어 말했다. 김성준 선생님, 혹시 다음 주에 있을 봄맞이 기부 행사에 저희 초청 인사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실력과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걸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라 크게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긍정적인 걸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습. 이정자 할머니 역시 매니저가 건넨 초대에 미소 지었다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는 크게 하지 마세. 매니저는 두 분의 겸손함에 오히려 존경심이 생긴 듯 고개를 숙여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이날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행사 스태프들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전보다 훨씬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투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VIP라며 서열을 매기듯 구분했던 자리 배치도 이제는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재조정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다른 참석자들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 어르신들이 다들 그냥 노인네가 아니고 인생 경험과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 어떤 분은 평생 교사하셨다는데 어떤 분은 외국 생활하다 온 분도 있고. 사람 컷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 한편 매니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안내를 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김성준 어르신과 이정자 어르신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 저희 스태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배웠습. 박수가 터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쑥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행사가 끝난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오르려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 매니저가 다시 한번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왓습, 오늘 두 분 덕분에 버스 운행도 무사히 진행되고 환자분도 큰일 안 겪고 무사하셨습.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어르신들을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 김성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실 수도 있죠. 바쁘다 보면 사람이 외형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게 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적 많았습. 매니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저는 늘 노인들 말은 좀 답답하고 기술도 뒤처진다고 치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나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 이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말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 드리시고 건강도 챙겨드리면 좋을 거예요. 노인들도 알고 보면 하루하루 새로운 걸 느끼고 배워가는 걸 즐거워하거든요.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 좋은 행사 잘 마무리해 주세.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뵙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딸은 차에 올라탔다. 행사장에 남은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천천히 공원을 벗어날 때 딸이 살짝 웃으며 부모님에게 말했다. 오늘 일 정말 멋있었어요.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 볼 줄은 몰랐네요. 김성준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바다를 내다보며 대답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이젠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니 나쁘진 않네. 이정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우리 그냥 편히 지내면 되지 않니? 근데 오늘 그 환자분 금방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요.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이 생긴 거죠. 딸은 미소 지으며 핸들을 돌렸다. 바다 위로 살짝 지는 해가 길게 번지며 차창 너머를 붉게 물들였다. 오늘의 부산 바다는 누구에게나 넓고 깊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지위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숨은 재능이나 인생의 깊이를 놓치진 않았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만났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당신 주변에도 과거에 놀라운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분이 계시진 않은가요? 혹은 스스로 숨겨진 재능을 간직한 채 표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되어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